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포유 법률사무소의 박성원 사무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척추 압박골절로 인한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유장애 설명에 앞서 척추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넘어가겠는데요. 척추의 구조물로는 뼈, 추간판, 흔히 디스크라고 하죠. 인대, 근육, 그리고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뼈에 대해서는 경추, 흉추, 요추, 그리고 천추, 미추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빙판길에 넘어지거나 계단에서 구르거나 또는 작업 중에 높은 곳에서 떨어져 낙상사고가 발생할 때 압박골절이 생기는 경우들이 빈번합니다. 심지어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면서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검사를 통해서 골절의 유무를 확인하게 되는데 미세한 골절이거나 잘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MRI 검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뼈는 다 중요하지만 특히나 몸의 중심인 척추뼈가 골절되면 경추 부분 같은 경우는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골절이 돼서 뼈 조각으로 신경을 누르게 될 경우 상지나 하지 쪽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부러진 척추의 모양, 압박률에 따라서 수술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경미하게 골절이 되거나 금이 간 경우에는 허리 보호대나 목 보호대를 착용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척추뼈가 계속 주저앉게 되거나 애초에 골절 자체가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보통 골시멘트술이나 척추 유압술 또는 기기 고정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그럼 압박골절로 인해서 내가 후유장애 보험금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 약관이 개정이 됐었는데요. 가장 최근에 개정된 약관이 18년도 4월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 분류와 판정 기준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새롭게 개정된 약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의 장애로는 골절로 인한 장애와 디스크로 인한 장애 기준이 분류가 됩니다. 골절로 인한 장애로는 운동장애와 기형장애가 있는데요. 이 장애 분류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나열해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사진으로 대신 띄워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을 정지하고 보시거나 아니면 캡처하셔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정된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기형장애에서는 콥스 각도로 인해서 장애평가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새롭게 압박률도 같이 측정을 해서 더 높은 수치를 장애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척추뼈는 S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각도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정된 약관에서는 생리적인 정상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 보험에 맞는 장애 진단을 받아서 청구해서 보험사에서 그대로 지급을 하면 참 좋겠지만, 보험사에서는 그렇게 지급을 하지 않고 몇몇 가지 사유로 인해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압박골절로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어떠한 부분들이 보험사와 분쟁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연 이게 영구장애인지 한시장애인지의 분쟁인데요. 한번 주저앉은 척추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인 장애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도나 압박률 측정에 있어서 내가 받은 평가와 보험사에서 받은 평가가 많이 상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장애평가를 받았는데 콥스 각도가 28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이건 30%짜리 장애예요. 근데 보험사에서는 이 부분을 내부 검토나 의료자문을 통해서 15도 밑으로 나왔다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는 15%만 지급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너무 많은 각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시감정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데요. 골밀도 검사를 했을 때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이것을 골다공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뼈가 기본적으로 좀 약하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더 쉽게 골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또한 T스코어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사이일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아닌 골감소증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골감소증 경우에도 보험사에서는 기왕증을 주장하며 장애율을 낮추려고 합니다. 이처럼 장애 진단을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근거가 타당한지도 명백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을 해야 하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몸의 중심인 척추뼈는 한번 골절이 되면 통증이 심하고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염증이 발생하여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로도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 관련해서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데요. 장애진단서는 한번 발급을 받으면 다시 수정이 불가능하고, 또한 다른 병원 가서 재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크게 인정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장애평가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이 건강한 게 일단은 제일 좋겠죠. 요즘 같은 겨울철에 빙판길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푸유법률사무소에서는 많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하여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